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1교시, 통합과학, 질과학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3반은, 지금 그 한글 파일 열렸는 거 보입니까?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어제 1학년 9반하고 1학년 몇 반이더라? 5반 수업했는 거를 원래 어제 편집을 다 해가지고 그 보강 클래스룸 그 연락 받았었죠. 이제 그쪽에 이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편집을 해야 되는 게 하루에 보통 지금 한 3, 4개가 되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좀 질적으로 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새로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들으면 앞에 2시간 내용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안 될 수는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열심히 들은 다음에 5강 올라오면 그 순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크게 내용상에서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보니까 18일 날 중간고사 치기 전에 모의고사 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첫 모의고사죠. 첫 모의고사인데, 지금 이 범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달에 치는 모의고사는 1학년 때는 중3까지의 내용을 보통 시험을 치고요. 그럼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순서대로 나갑니다. 책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세팅이 원래 돼 있어야 돼요. 돼 있는데 또 중3 때까지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6월 달에 넣을 수도 있고 한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한 2학기 때까지는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은 과학은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차근차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입니다. 두 개에 대한 비교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자, 먼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를 좀 하자면 제일 보강 첫 시간 이 시험 대비 수업의 첫 시간 1학년 9반 수업을 했을 때는 그 우주론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느냐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적인 우주론하고 동적인 우주론. 동적인 우주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팽창 우주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팽창 우주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빅뱅 우주론도 있고 정상 우주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만 팽창 우주론이 아니고 지금 오늘 하게 되는 정상 우주론도 팽창 우주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도 둘 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또는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정적인 우주론은 요 1번에 보시면 허블의 법칙이 발표되면서 정적인 우주론은 폐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우주는 태초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한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정적 우주론. 이게 정상 우주론이 아니에요. 정적 우주론이 허블의 법칙이 나오면서 존재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도 정적 우주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꽤 됩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건 허블의 법칙에 의하면 현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예, 허블의 법칙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이 허블의 법칙으로 밝혀진 거예요. 막 정적 우주론하고 동적 우주론하고 막 둘이 막 싸우고 있을 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허블의 법칙, 허블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해버리니까 정적 우주론이 작살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여러 팽창 우주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 정식 명칭은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도 나타났다. 특히 요거는 이제 뒷얘기입니다. 정상 우주론은 기존의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던 몇몇 천문학자들이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 팽창은 인정하지만 우주의 전체적인 상태, 특히 뭐라고 돼 있나요? 밀도죠, 밀도. 밀도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믿음에서 나타나게 된 좀 특이한 우주론이다. 여기에서 특이하다라고 표현한 거는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상 우주론을 보시면 1948년 본디, 골드, 몰라도 돼요. 호일이라는 요 사람 이름은 조금 누가 물어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상 우주론을 배웠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 되는 인물 그러면은 호일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적 우주론은요. 최초에 나왔던 정적 우주론,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정적 우주론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적 우주론으로 넘어가서 팽창 우주론으로 가면 팽창 우주론이 이 빅뱅하고 이제 정상 우주론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요게 두 개가 나뉘기 이전에 빅뱅 우주론 쪽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뭐 이름으로 치자면 프리드먼, 뭐 허블, 르메트르, 뭐 되게 많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정상 우주, 팽창 우주론 중에서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앞에 두 사람은 별로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굳이 뭐 살아가면서 몰라도 되고 배웠다 그러면은 호일이라는 사람은 좀 중요합니다.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간들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마치 정적인 우주론과 비슷하죠. 예. 그래서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잠깐. 자. 이제 큰 화면 나왔나요? 네. 정상 우주론은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적 우주론이다. 정적인 우주론이다.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 정도 크기면 이 안에 어떤 구성원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정상 우주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주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얘처럼 비슷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허블 때문에 분명히 얘가 전체적인 크기는 커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인정. 아시겠죠? 네. 덩치가 커졌다. 근데 우주의 전체적인 어떤 비율이나 성질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볼까요? 얘가 최초에 부피가 1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질량은 별이 5개 있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밀도는 10분의 5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팽창은 한다는 거예요. 팽창 인정, 오케이 인정. 그러나 성질에 해당하는 밀도는 어떻다?
변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부피가 20이 됐다고 합시다.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밀도는 변치 않아야 되니까 그대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쉽죠? 따라서 이 안에 별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채팅 쳐봐 빨리.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오케이. 네. 10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아씨, 졸라 힘드네. 7, 8, 9, 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은 인정하지만 부피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누구의 변화도 생긴다. 누구의 변화도 생겨야 된다. 질량의 변화 증가도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피가 줄어들면 질량도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 누구는 유지돼야 된다. 우주의 상태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게 밀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린 김에 할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대폭발 우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빅뱅 우주론은 어떠냐면 질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피만 커지는 거예요. 부피만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빅뱅 우주론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는 부피만 증가하고 질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도는 계속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밀도가 감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4분의 1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정적인 우주론은 애초부터 팽창도 없고 질량의 변화도 없고 밀도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정적인 우주론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좀 인정을 좀 받는 상황이 초반에는 셌어요.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주는 무한대고 항상 그 크기가 일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누가 나왔다 그랬죠? 허블이라는 인간이 어찌됐든 간에 우주가 뭐하고 있다.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 우주론은 자연스럽게 존재는 하더라도 이 이론이 존재는 하더라도 아웃 이래 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팽창을 인정하는 이론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2개가 있죠.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되는 빅뱅 우주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둘 다 어쨌든 팽창 이론이고 동적 이론이에요.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좀 약간 이 정적 우주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상태가 변하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호일이라는 인간이 아까 그 정상 우주론에서 되게 중요한 이 호일이라는 인간은 뭐가 제일 기분 나빴냐면 우주의 시작이 빅뱅으로부터 모든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현대 천문학에서도 빅뱅이 터지기 전에 우주는 없었나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뭔가 확실하게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다, 아니다, 그냥 애초에 최초의 점에서 시작했다. 이게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 보니까 호일은 그게 도리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야 이게? 이래 된 거죠. 그래서 호일은 이게 팽창은 인정하지만 그 상황이 절대로 변치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팽창은 인정하지만 팽창된 만큼 밀도 유지를 위한 질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어디 갔노? 네. 나오죠. 그래서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상우주론을 제안하였다. 화면 보입니까? 파일. 매번 이거 하려니까 귀찮네. 그래서, 하지만, 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인정해야 했기에, 정적 우주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팽창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우주의 밀도가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질량이 생성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팽창할 때 밀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이 생성되어야 하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부터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정상 우주론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 드러났고 결정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 중요하죠. 1960년대에 이게 발견되면서 정상 우주론은 폐기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폐기됐다라는 것은 정상 우주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정상 우주론이 뭔가 설명 못하는 게 되게 더 많아지고 빅뱅 이론이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 우주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뒷여담을 좀 얘기하자면 호일하고 같이 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 있죠. 본디 골드 같은 사람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면서 정상 우주론을 버려요. 근데 호일은 끝까지 버텨요. 네. 독한 인간이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아마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시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팽창 우주론으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둘이 맞붙었는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하고 있다가 결국 빅뱅 우주론이 이기게 된 계기는 누구 때문이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정상 우주론은 작살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두 우주론 모두 팽창 우주론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차이점은 크기가 변화하고 질량 변화하고 밀도 변화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둘 다 그 팽창 우주론이니까 자 정상 우주론은요 제가 여기 다 펴볼게요. 정상 우주론은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부피는 팽창 그 다음에 질량은 증가 따라서 밀도는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뭐야? 놀래라. 중간에 나가는 사람 누구? 빅뱅 우주론은 부피는 팽창하고 질량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 비교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자세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파일은 나중에 오늘 요 촬영했는 거 파일을 정리 편집할 때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보강 클래스룸에 올릴 때 같이 올라갑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 4번에 정상우주론의 폐기 1960년대에 이르러 펜디어스와 윌슨에 의해 우주 배경 복사가 확인되면서 정상우주론은 종말을 구하게 된다. 우주가 영원하고 그 밀도가 일정하다는 정상우주론은 과거의 우주가 현재보다 더 뜨거웠다는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정상우주론은 잘못됐다. 그런데 5번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정상우주론이 천문학에 긍정적 영향도 미칩니다. 뭐냐면 또 빅뱅 우주론은요. 제가 대략 얘기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는 대략 100여 종이죠. 100여 종에 해당하는 원소 중에서 빅뱅 우주론으로만 설명 가능한 거는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 우주론 자체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호일이라는 인간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자, 무거운 원소는 별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상 우주론을 발표하는 내용 중에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자면 정상 우주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과학자가 내놓은 이론 중에 수소 헬륨보다도 무거운 원소를 지금껏 있게끔 만든 반응은 빅뱅 우주론 자체의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별의 핵융합 반응, 항성의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실제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현재 존재하는 놈들은 항성의 핵융합, 별의 핵융합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내놓은 게 아니고 도리어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던 프레드 호일이 내놓은 겁니다. 예, 뭐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현대 천문학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빅뱅 우주론이 가장 인정을 크게 받아요.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야. 정상 우주론이 얘기한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틀렸어. 그러나 다 틀렸지만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 맞는 것도 있죠. 그래서 맞는 것만 골라서 빅뱅 우주론을 근본 줄기로 해서 수정된 형태의 여러 가지 가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과 항성 양쪽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진 결과로 현재 우주의 화학적 조성이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해 보면 현재 우주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원소들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얘기네요. 자, 지난 시간 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론이 변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적 우주론이 있다가 동적 우주론, 팽창 우주론이 등장해서 둘이 툭탁툭탁 싸웠어요. 그죠? 자, 이건 다 듣게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툭탁툭탁 싸웠는데 결국 동적 우주론이 이깁니다. 팽창 우주론이. 뭐 때문에? 허블의 법칙 때문에. 됐죠? 그러다가 팽창 우주론 중에서도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죠?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하고 뭐죠?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입니다. 그죠?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빅뱅 우주론은 밀도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둘의 공통점은 크기는 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새롭게 생성된다, 물질이 새롭게 생성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유지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한다. 사실은 이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도 낮아지는 거고요, 갈수록. 정상 우주론으로 얘기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되면서 팽창해 오는 동안 초기에는 온도가 대단히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으니까 현재는 정상 우주론이 작살난 상태다. 그러나 정상 우주론이 미친 영향 중에 긍정적 영향도 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이제 7교시에 1학년 2반 수업이 있는데 1학년 2반 수업을 할 때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보낸 메일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구글 클래스룸 보강 클래스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는 리로스쿨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 구글 메일로 제가 다 전달해 드렸는데 다 들어오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 진도 보강이 지금 전부 다 진도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들으셔야 되겠죠. 늦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늦게라도 올라오면 앞선 강좌와 뒤에 강좌들을 꼭 한번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질문. 질문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 켜고 하세요. 출첵 안 해도 돼요? 출첵 제가 질문 안 올려놨죠? 이거 실시간 수업 제출하기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그게 출첵 대신합니다. 됐나요? 네. 예, 다른 분들도 이해됐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메일 보내세요. 비공개 댓글 하시면 되니까 메일 보내시면 되고. 제가 조금 늦게 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답변은 해드리지만은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동안에는 메일을 자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 없죠? 예. 가세요. 제출하기 누르고 꺼져 빨리. 네, 안녕히 가세요.